네, 마지막 남은 이벤트에 대해서 언급드리기 전에 시장 흐름을 잠깐만 짚어보고 가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오늘 비교적 거세지고 있죠. 장 초반에 미결작정의 증거와 함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고요.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도 오늘은 비교적 거칠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견주했던 코스닥 시장도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들, 테마주들의 흐름이 오늘 또 변동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대아TI 같은 경우가 오늘 코스닥 시장 내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과 함께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마지막 남은 이벤트 자넷 옐런의 청문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넷 옐런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의 성향은 정책을 주로 이제 경기 부양 쪽으로 맞추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기준이 뚜렷하다라는 것. 그래서 과거 이 버냉키 의장 이전에 시장의 의장이었던 앨런 그리스펀과 맞선 적도 있었죠. 의견이 다르다라고 맞선 적도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기준이 분명히 충분한 사람인데 이 FRB 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냥 단순하게 전체적인 FRB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 또 FRB의 중요한 의견을 결정하는 자리만이 아닙니다. 미국 정치권과의 연계성이라든지 굉장히 정무적인 자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의심하고 있는데 이번에 과연 청문회에서 그 의문을 풀어줄지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자넷 옐런 의장이 그동안 발언을 종합해보면 인플레이션은 허용하더라도 실업률이 무엇보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에만 의한다면 실업률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양적 완화를 거둬들일 가능성이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미국 소비와도 연관이 있고 이런 자넷 옐런의 얘기와도 연관이 있는 이 고용시장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풀어보면서 과연 기대만큼 좋아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의 경기 회복기는 분명히 과거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970년도부터 2007년까지 거의 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경기 회복기의 평균적인 고용 회복 속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회복 속도는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격차가 나고 있다는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물론 이게 급속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 갭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갭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는 생각보다 느릴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고용지표를 얘기할 때 흔히 부정론자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경제활동 참가율이 역대 최저치 부근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경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이로 봤을 때는 이제 중소년층부터 청소년층부터 해서 노년층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직시장에 얼마나 나와 있느냐를 측정해 보는 것인데 실제로 2009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이 노동시장 경제활동 참가율은 줄어든 이후에 좀처럼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률은 분명히 바닥을 찍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데 비해서 고용시장에 회복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지려면 실업률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는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좋아지는 것이 본질적으로 좋은 게 아니냐. 정말 경기가 좋아서 그동안 쉬던 사람들도 모두 구직시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고용 회복이다. 현재 좋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의 흐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도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장기 실업자 비중이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아까 경제활동 참가율에서도 봤습니다만 이때부터 이때까지 위기 이후에 크게 증가했던 장기 실업자 비율도 지금 거의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어도 30개월 이상, 1년 이상 쉰 장기 실업자들이 여전히 미국 시장 내에선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들이 홈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야기시키면서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은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임시직 비중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실제로 이 회사들이 정규직을 뽑지 않고 임시직을 선호하는 분위기들,
또 계절적으로 봤을 때 4분기에 미국 소비 시즌에 맞춰서 오프라인 스토어들이 임시직들을 구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고용 유발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 지표는 분명히 바닥을 찍고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중요한 것은 시장의 기대만큼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양적으로 나오고 있는 미국 고용률, ADP 고용 지표들 그리고 주간 단위로 발표되고 있는 실업자 청구 건수 매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좀 더 본질적으로 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과연 시장에서 만족시켜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은 끊임없이 미국 내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의 회복은 6%라고 얘기했던 자연실업률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나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과연 이러한 충격을 나타낸 업종이 무엇이고 이 업종의 회복 가능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또 오바마 정부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산업별로 어느 쪽에서 과연 고용이 가장 폭발적으로 줄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도소매 쪽이라든지 서비스 업종에서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고 굉장히 완만하지만 지금 회복세를 보이면서 과거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즉 위기 이전 수치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제조업종은 그렇지 못하죠. 비교적 많이 내려갔고 현재 회복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건설업이라는 거죠. 2006년도, 2007년도까지 건설, 주택시장이 폭발하면서 이쪽의 고용 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요. 그런데 이 고용시장, 주택시장이 무너지면서 건설업과 관련된 고용시장 자체가 폭락을 했고 현재 여전히 뚜렷한 회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장기 실업자의 대부분, 전부라고 말씀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상당 부분 여기에 묶여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건설업 중에 묶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회복이 절실하죠. 그렇지만 미국 주택시장은 여전히 바닥을 찍고 완만한 속도로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주택시장의 회복이 그렇게 가시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부나 남부의 일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위기 이전에 거의 90% 정도의 수준까지 주택가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본질적인 회복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산업별로 조금 더 쪼개보도록 하겠는데요. 파란색은 경기의 이제 부진,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기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2008년부터 한 2010년까지의 흐름, 또 2010년도 이후의 흐름을 침체기와 회복기로 나눠서 살펴보게 되면 파란색은 침체기에 고용이 악화된 것이고요. 반대로 빨간색은 경기 회복기에 빠르게 이제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을 나타낸 것인데, 자, 이것을 종합해서 이제 업종별로 살펴보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건설이 가장 안 좋았고요. 그 다음이 도소매, 금융, 정보통신, IT 쪽에서도 고용 횟수가 지난 이 6년간의 흐름에서 오히려 줄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전문 사업이라든지 레저 관광, 또 오바마 케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의료 쪽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증가했는데 이쪽의 고용 증가분보다는 이쪽의 고용 하락수가 워낙 컸고 충격이 컸다라는 점. 이 부분이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아직도 본질적인 회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주택시장 말씀드렸는데 주택시장에 조금 더 빠른 회복을 보여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지금 주택을 보시면 건설자재,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건설자재는 오히려 지난 위기 때보다 더 빨리 증가하면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홈디포 같은 종목군들이 이미 작년부터 신고가를 치고 올해는 조금 부진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 홈디포가 이렇게 회복을 보였을까요? 국내 LG하우시스의 미국향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새 주택을 짓기보단, 새 주택을 짓기에는 워낙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새 주택을 짓기보단 어떤 형태로 전개됐습니까? 주로 리모델링 형태로 전개가 되면서 주택 관련 건자재들은 많이 소비가 됐지만 실제로 주택시장의 회복은 2006년도의 고점이었던 140만 원 수준을 전혀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바닥 대비해서 50%가 넘게 증가했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나서 그중에 50%가 바닥 대비해서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수준은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주택의 화랑 시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닥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결국은 다시 이만큼 버블을 만들어 놔야 2006년도, 7년도만큼의 고용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미국 정부가 다시 주택가격의 버블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 2007년도와 같은 고용 상황은 다시는 올 수 없다라는 거죠. 주택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져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시 그런 주택 버블이 나타난다면 미국과 미국 달러와는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패닉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나타날 가능성이 없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지금 오바마가 움직이고 있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보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바마 정부 쪽에서 계속 시도하고 있는 리쇼어링, 미국의 제조업을 그동안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라든지 멕시코 이런 쪽에 나가 있던 것을 자꾸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무너진 주택건설업 쪽에서의 고용 회복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에 나가 있던 미국의 제조업을 자꾸 미국 내로 불러들이는 그런 모습들, 또 미국 내로 달러를 강세로 일으킴으로써 미국으로 투자를 유치해서 새로운 산업들을 계속 일으키는 것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오바마는 오바마 케어와 함께 기존에 강화되고 있는 셰일가스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셰일가스에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복합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미래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그린 에너지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IT 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불러일으킴으로써 이쪽에서의 고용 회복을 통해서 2006년도, 7년도처럼 자산 가격의 버블이 아닌 제조업의 부활, 산업의 구조 변화 이런 것들로 전반적으로 지금 뒤를 받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 중에 하나가 코스트 다운, 즉 비용을 줄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회적 비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를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이유도 전체적인 코스트 다운을 통해서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인 소비를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공화당의 반대라든지 오바마 케어에 대한 지지도가 과거에 대비해서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쉽게 추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시장을 전체적으로 지금 놓고 보게 되면 단순하게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2006년도, 7년도만큼의 호황을 누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주택건설업이 만약에 그만큼 살아나게 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 미국의 이제 가장 물가에 밀접한 것은 주택가격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걸리게 되고요. 또 하나 지난 리플레이션 국면과 다른 것은 골디락스 국면과 다른 것은 중국이라든지 이머징 국가에서 생산해내는 주요 공산품들의 가격이 과거만큼 낮지 않다라는 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골디락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제조업의 부흥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IT 산업, GT, 그린 테크놀로지 산업 등을 육성을 해서 이런 고용들을 어떻게든 메꿔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원래 예상했던 것은 한 2014년 정도까지 흘러가게 되면 이런 흐름들이 대부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정치권에서 싸우고 있고 여전히 통화정책이 없으면 시장이 무너질 만한 그런 요인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좀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고용시장의 회복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투자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역으로 뒤집으면 그렇다면 미국의 테이퍼링이 지난번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호의 호기를 놓쳤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보다 되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테이퍼링과 관련된 우려는 조금 접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워낙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또 오늘 저녁에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나왔던 미국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의외로 테이퍼링이 어차피 지금 모두 걷어들이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표 한두 개 정도만 더 좋아지면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국면에서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에 놓여 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달러 강세에 외국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고용시장이 이렇게 느리게 회복되게 될 경우 미국의 70%라고 하는 미국 GDP의 70%라고 하는 소비 회복도 시장의 예상만큼 빠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년 전망은 좋게 나왔다가 항상 연 후반대로 가면 수정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도 비슷할 가능성, 연초에는 굉장히 좋게 봤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낮추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 소비에 거는 기대는 조금 낮추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어떤 종목군들을 주목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중국의 삼중전회. 물론 시간이 분명히 오래 걸리겠지만 이 삼중전의 핵심은 개혁 경제로 가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태를 개혁하고 시장 경제에 조금 더 다가서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3대 목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 중에서 우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기존의 철강과 같은 소재 종목군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린 테크놀로지, 환경과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삼중전해와 관련돼서는 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단기적인 접근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의 이제 제조업이 점점 리쇼어링을 통해서 회복되고 있는 국면인데 여기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뭐 타이어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부품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제조업 회복에는 항공과 자동차가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품주들이라든지 또 IT 시장의 회복을 통한 반도체 시장의 활약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한 기대가 낮아질 경우 우리 시장 내에서는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국내 내수의 회복이 강하게 나타날까 여부입니다. 그 4분기에 지금 내수 쪽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군들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빠르게 추워진 날씨 또 의외로 추워진 날씨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고가 패딩 의류들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원가에 100만 원이 넘는 그런 패딩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 밑에 가격에 있는 뭐 패딩이라든지 방한용품들도 실제로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단가와 이익률이 높은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의류업체나 아니면 유통하는 백화점들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올해 4분기에는 개선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이들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는 것이 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짧게 요약하면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에 대한 기대도 너무 과하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바라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중국의 삼중전의 장기 수혜주들 또 미국의 제조업 회복에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가 조금 불분명해지더라도 국내 내에서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쪽을 찾아본다면 아마 이런 쪽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이슈는 종목 이슈입니다. 종목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테마 쪽에서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테마를 하나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3D 프린터 쪽입니다. 자, 이 3D 프린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프린팅 했던 것을 이제는 입체 국면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마우스 같은 것들도 이제는 프린터에서 찍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품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질들만 잉크를 채워 넣듯이 채워 넣으면 그 CAD를 통해서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자인한 그 모양 그대로 찍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D 프린터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실제로 연관된 종목도 없는데 테마로 묶여서 일종의 머니게임 형태로 종목이 급등이 나타났었는데요. 자, 우리가 뭐 TPC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즈 같은 종목군들의 뭐 장기 차트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 종목들이 과연 얼마만큼 크게 움직였다가 최근에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의 흐름과 함께 전체적인 트렌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3D 프린터의 시장 전망은 예측하는 기관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기관에서는 2012년에 비해서 무려 한 5배가량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가트너 쪽에서는 2012년에서 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뭐 2배 정도가량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측하는 기관 쪽에서도 굉장히 좀 분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쪽은 선진국입니다. 무려 50%가 넘는 거의 60%에 가까운 지분을 미국과 일본, 독일이 모두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금 2%가 채 되지 않죠? 그것도 중소형 업체들, 상당히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업체들이 일부는 유통하거나 일부는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성장성에 대한 의심은 없지만 실제로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트렌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선두권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스트라타시스나 3D 시스템즈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건 지금 2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스트라타시스라고 하는 회사의 매출액과 성장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바닥을 기록했던 2010년과의 흐름과는 달리 2011년부터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더니 2013년도에는 작년 대비해서 매출 기준으로 2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국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런 모멘텀 종목군들은 성장률인데, 성장률이 2013년도부터 빨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이익률 수준도 10% 이상대를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익률 기준에서도 제조업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이익률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텐츠 산업처럼 아주 높은 것은 아니죠. 어쨌든 매출도 성장하고 있고 이익률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 종목이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실제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느린 듯하게 움직이던 주가 흐름이 2012년부터 13년 들어서는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업의 주가의 상승은 그 기업의 성장률이 가장 높을 때가 가장 탄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흐름들은 모두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한 6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수준에서 약간 묶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3D 그 시스템즈나 스트라타시스의 전반적인 주가 추이는 성장을 반영하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을 적절히 반영하는 과정에서 돈이 조금 몰리면 약간 급하게 올라가는, 또 돈이 조금 조이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탄력을 줄이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분명히 3D 이 프린터 산업은 앞으로 잘 될 것이 분명한데, 중요한 건 국내 관련된 종목이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국내 관련주는 없습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실제로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기업도 거의 없고요. 대부분 뭐 자회사를 통해서 일부 유통을 하고 있다든지 개발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죠. 하이비전 시스템즈가 실제로 3D 프린터 시연을 했죠. 그런데 굉장히 간단한 뭐 컵 같은 그런 제품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등 굉장히 이제 논란거리가 있었던 거죠. 가서 본 사람들이 실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표한 날 다음 날이었던가요? 주가는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3D 시장에서 과연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3D 프린터라고 하는 산업이 과연 각 개인 하나마다 3D 프린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커스터마이징 제품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제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이제 대기업이 진출을 하고 3D 프린터가 규격화돼서 만들어져서 전체적인 가격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나 하나를 위한 커스터마이징 제품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집집마다 3D 프린터를 지금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린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사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2D 프린터, 흔히 얘기하는 인쇄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인쇄 용지라든지 아니면 인쇄 잉크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규격화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3D 프린터는 이 3D 프린터 하나로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있는데, 실제로 3D 프린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고요. 제품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아직까지 현재 기술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만들어낸 제품의 내구성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이게 몇 년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개개인들이 쓰는 개별 소비화 개념으로 가기보다는 일종의 센터 개념의 서비스 개념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각 가정에 모두 인쇄 프린터가 있습니다만 아주 큰 프린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화려한 HD 프린팅을 한다든지 뭐 컬러 프린팅을 크게 했을 때는 어디에 갑니까? 인쇄소에 가죠.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개별 프린터의 단가도 더 높고
개별 프린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프린터 안에 들어가는 물질들, 결국은 소재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이 간단해 보이는 이 마우스 하나, 이 마우스의 형태를 하나 만드는 건 간단하겠죠. 그렇지만 이 마우스 안에 들어가는 각종 칩이라든지 부품들을 똑같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필요할 겁니다. 금속도 필요할 거고 플라스틱, 고분말도 필요할 거고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필요할 거라고요. 개개인들이 그런 다양한 물질들을 모두 사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다?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술의 발달이 한 10년 정도 지나서 정말 이런 제품들을 뭐 한 10초 정도에 찍어낼 수 있는 그런 3D 프린터가 나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만 먹었던 종목군들이 급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분명히 언급드리지만 산업의 니즈는 충분하되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개인 소비어 가정이 아닌 서비스 센터 개념으로 갈 가능성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아니면 이제 간의 수공업 형태로 개별 기업들 중에서 좀 더 규모를 낮춰서 3D 프린팅을 통한 일부 제품들의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3D 프린터 관련된 너무 과도한 기대는 현재 구간에서는 꺾는 것이 좋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꿈꾸고 있는 것들은 안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된 종목군들 중에서 뭐 TPC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는 다시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머니게임은 지금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과연 주목해야 되느냐. 만약에 국내 대기업이 3D 프린터가 정말 커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대기업이 뛰어든다라는 건 이 시장이 정말 몇십조 원의 시장이 열린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참여하는 기업은 분명히 기술력이라든지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물론 수익률은 작겠지만 그때야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무언가 길이 열리는 거고 만약에 그런 과정이 아니라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속 예로 이제 제 앞에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마우스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적어도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도 한 4-5가지 정도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소재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서비스 센터 개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3D 프린터를 연계한 뭐 공장이라든지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중요한 것은 이 비용 코스트 다운에 따른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재료 산업들이 앞으로는 부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분자 분말이나 고분자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 기업들. 여기서 소재 기업은 철강, 화학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 화학 업체들도 최근에 계속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소재 기업들 중에서 그나마 조금 의미 있는 변화들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이 중소형주 쪽에서는 현대 EP. 현대 EP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 차량들에 들어가는 차 내장재, 외장재에 대한 개발들, 고플라스틱에 대한 개발들을 꾸준하게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없다고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런 3D 프린터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에 조금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정도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제일모직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삼성그룹의 소재 기업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삼성그룹이 제3세대로 넘어가면서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그 다음 이제 이부진 뭐 부사장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뭐 지금 삼성전자의 부회장으로 있는 뭐 이 부회장으로 넘어갈 때를 대비해 본다면 결국은 각 자녀들 계열사로 3가지 정도의 계열사로 나눠질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간다고 치더라도 레저를 중심으로 하는 호텔신라, 그다음에 제일모직을 중심으로 하는 소재기업 이렇게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일모직은 중요성이 있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드렸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삼성에 들어가는 그 소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만약에 제일모직이 담당해 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현재 빈포를 비롯한 의류사업부를 에버랜드에 띄어냈다고 하더라도 향후의 성장성이라든지 안정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장기적인 측면에서 설사 3D 프린터와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돈을 벌고 있는 그런 기업들, 거기다가 3D 프린터가 잘 된다면 플러스 알파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는 게 좋지. 현재 정말 뭐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꿈만 먹는 3D 프린터 기업에 더 이상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런 머니게임에 익숙하거나 단기 트레이딩에 정말 나는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나 욕심, 관심도 아니죠. 이제는 욕심에 가깝습니다. 투기, 이런 것들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에 따른 소비의 증가 가능성. 전체적인 증분도 올해는 작년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뭐 실제로 미국 소비의 회복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정책 변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은 여전히 1970선을 좀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종가 부근에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회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금 시세 주도력은 누가 뭐래도 외국인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있는 이 국면에서 쉽게 반등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자세한 종목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